자, 20세기 철학사에서 이 두 사람 빼고는 얘기가 안 되죠. 바로 장폴 사르트르, 그리고 알베르 카뮈입니다. 이 둘, 한때는 정말 둘도 없는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아마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절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한 세대를 뒤흔들었던 두 거인의 우정과 또 그 엄청났던 갈등의 역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와, 이 말 모르는 분 거의 없으시죠? 사르트르에게 정말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 말만 들으면 꼭 인간관계에 엄청 회의적인 사람 같단 말이죠?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몇 년 동안 그의 가장 가까운 지적 파트너가 바로 또 다른 타인, 알베르 카뮈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먼저 이 둘이 어떻게 친구에서 라이벌이 됐는지, 그리고 그들 사이를 갈라놓은 핵심 철학, 자유와 부조리는 뭐가 달랐는지, 또 우정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폭력에 대한 생각 차이,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싸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친구에서 라이벌로.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싹튼 우정이 어떻게 생각의 차이 하나 때문에 산산조각 났는지 그 시작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때는 1943년, 장소는 나치가 점령한 파리의 한 카페였습니다. 모든 게 여기서 시작돼요. 정말 암울했던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프랑스 레지스탕스 활동을 함께 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던 거죠. 이런 배경이 이 두 거물의 만남을 뭐랄까 좀 운명적으로 만들었고 처음부터 서로에게 강하게 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파리는 그야말로 실존주의의 심장이 됩니다. 사르트르와 카뮈는 당연히 그 중심에 서 있던 슈퍼스타들이었죠. 사르트르가 만든 레땅 모데른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카뮈의 글이 계속 실렸어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 둘은 정말 끈끈한 지적 동맹이구나 하고 생각했죠. 맞아요. 그들은 전우였고 친구였고 또 철학적인 동지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유 대 부조리. 이 두 거인이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봤는지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흔히 사르트르랑 카뮈를 그냥 실존주의자 이렇게 묶어서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좀 단순한 생각이에요. 두 사람이 인간을 보고 또 삶의 목적을 보는 방식은 뿌리부터 달랐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미묘해 보였던 차이가 나중에는 정말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보이죠? 자, 사르트르는 실존주의, 카뮈는 부조리 철학. 이게 핵심이에요. 사르트르는 인간은 완전히 자유로워. 자기 본질은 자기가 만드는 거야. 라고 봤고요. 반면에 카뮈는 세상은 원래 의미 없어. 그 안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해. 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참여하고 행동하라. 이걸 강조했다면 카뮈는 이 부조리함에 반항하고 우리끼리 연대하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사르트르는 무엇을 할까에 카뮈는 어떻게 살까에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말하면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이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무슨 설계도 같은 거 없이 그냥 이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선택, 내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와, 정말 엄청난 자유이면서 동시에 무시무시한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반면에 카뮈의 부조리는 이런 거예요. 인간은 계속해서 내 삶의 의미는 뭐지 하고 외치는데 세상은 그냥 아무 대답도 없이 침묵하는 거죠. 이 엇박자, 이 충돌이 바로 부조리입니다. 카뮈는 바로 이 부조리를 딱 마주하고 그래 세상이 이런데 뭐 어쩌겠어 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 맞서서 반항하면서 사는 것. 그게 진짜 영웅적인 삶이라고 봤던 겁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이걸 보면 둘의 차이가 정말 명확해져요. 사르트르한테는 타인은 내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였죠. 근데 카뮈는 정반대예요. 타인은 이 부조리한 세상에 함께 맞서 싸울 동지, 즉 연대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나는 반항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 바로 이겁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폭력에 대한 질문.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는 결정적인 지점으로 왔습니다. 질문은 이거 하나였어요.
정치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폭력을 써도 괜찮은가? 와,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당시 프랑스 지성계를 완전히 둘로 쪼개버린 이 질문에 두 사람은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는 완전히 다른 답을 내놓게 됩니다. 사르트르의 입장은 이거였어요. 사회를 바꾸려면 혁명적인 폭력은 어쩔 수 없다. 이건 필요악이다. 일종의 도구로 본 거죠. 하지만 카미는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목표가 위대하고 숭고하더라도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쓰는 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운명의 1952년, 드디어 사건이 터집니다. 카뮤가 혁명적 폭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책, 반항하는 인간을 내놓아요. 그러자 사르트르의 잡지에서 이걸 정말 가혹할 정도로 비판하는 글을 실어버립니다. 카미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공개 편지로 맞받아치면서 둘의 싸움은 이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벌어지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일로 둘의 우정은 완전히 영원히 끝나버립니다. 사실 이 싸움 밑바닥에는 더 깊은 정치적인 차이가 깔려 있었어요. 사르트르는 점점 마르크스주의 쪽으로 기울면서 소련에도 좀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려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철학이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카뮤는 달랐습니다. 그 어떤 정치 이념보다도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이 선은 넘으면 안 된다는 도덕적 한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결국 이 이념의 대립이 지극히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싸움으로까지 번져버린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갈등이 남긴 것. 이 둘의 싸움이 그냥 그 시대의 흔한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중요한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르트르와 카뮤의 절교는요, 그냥 두 천재의 개인적인 다툼,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프랑스 지성사, 더 나아가서 현대 사상사 전체에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이 된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딱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르트르는 행동의 철학자, 현실에 참여하고 행동할 책임을 끝까지 강조했죠. 반면에 카뮤는 도덕주의자, 도덕적인 선을 지키고 인간의 품위를 지키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을 바꾸려는 혁명가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지키려는 반항아, 이 두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결국 사르트르와 카뮤는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을 보여주는 셈이에요. 사회를 바꾸기 위해 과감하게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것인가? 이 두 개의 거대한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행동을 위해 모든 걸 걸었던 사르트르의 헌신, 그리고 인간다움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카뮤의 고집.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과연 어떤 철학이 더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가 스스로 찾아야 할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